자, 여러분 안녕. 지난 시간에 자본에 대해서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본의 회계 정보 처리를 조금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특히나 이 자본 관련해서는 우리 회계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루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회계 원리 시간에도 짧게 하고 지나갔고 좀 어려워서 지나갔고 기억에서 잊혀졌던 부분들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본이란 것. 자, 자본의 회계 정보 처리 여기부터 보면은 자본이라는 거는요, 우리 회사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진짜 내 돈이에요. 그리고 빌린 돈 합쳐서 두 개를 자산을 합치면은 자산이 되는 거죠. 자,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할 예정이라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까? 주식을 발행한다고요? 어떻게 발행하나요? 자,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등등등 우리가 회계 원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가 개인 기업과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 그러니까 내 돈을 회사를 이끌어 나갈 어떤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다릅니다. 자, 자본의 종류 보면은 뭐 아는 부분들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지나가고, 개인 기업의 자본을 배웠었어요. 보통 이제 자본금만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본과 자본금과 좀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혼동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둘은 좀 그 규모 면에서 좀 다릅니다. 자본이 더 큰 개념이고요. 자본금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 개인 기업은 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본금 자체가 자본이에요. 자, 그 안에는 뺐을 때 인출금이 있죠. 자, 개인이 기업을 설립하면은 자금, 그 출자한 자금, 진짜 주인 내 돈을 내서 회사를 세웠잖아요. 빌린 돈 말고 진짜 내 돈들은 전부 다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자본금 계정 안에는 뭐 내가 처음에 출자했던 원시 출자액, 또 추가로 돈을 낸 거, 그다음에 단기 순손익 이런 것들도 합쳐지겠죠. 자, 그런데 개인 기업에는 회계 기간 중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자본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인출금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기말에는 잔액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여 정리하는 걸 합니다. 자, 근데 이건 개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계 처리 방법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고, 여기서 현금이 들어와서 현금이랑 현금을 출자해서 자본금을 새로 했구나, 회사를 시작할 때.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손익 계정에서 자본금으로 간다는 거, 이거 많이 했었죠. 순손실 발생했을 때는 손익이 이쪽으로 오고 자본금이 차변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자, 그런 거예요. 뭐 회사를 하는데 내가 뭐 개인 슈퍼를 운영을 해. 근데 돈이 필요해서 슈퍼 금고에서 돈을 좀 빼갔어. 주인이니까 할 말 없죠. 뭐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인출금이죠. 인출금.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입니다. 자, 주식회사는 한 명 이상의 또 회사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등기를 해야 돼요. 자, 등기를 해서 설립을 한 게 바로 주식회사인데, 자,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주식을 왜 발행을 할까요? 주식 발행하면요, 어떻게 보면 공짜로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단점은 뭘까? 우리 회사가 카카오 뭐 게임즈, 요새 막 여러 회사들이 쿠팡 같은 경우에도 기업 공개를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이 발행하면 장점은 일단 우리 회사에 필요한 돈들, 자본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본금의 형태로 들어오겠죠? 근데 단점, 뭐 단점이라 보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개인 슈퍼를 하고 있었어. 당연히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개인 기업이니까. 근데 기업 공개를 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내 지분, 주식을 소유한 퍼센트만큼만 내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 사람, 모든 사람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 경영권에 있어서는 분배가 된다. 그 정도를, 그래서 자본을 왜 발행하는구나를, 또 발행을 안 하는 회사라면 왜 안 하겠구나를 아시면 되겠죠. 또 간섭도 되게 많아져요. 자,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자본의 그 분류를 보게 될 텐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유튜브에도 한번 올렸었어요. 되게 짧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는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자, 먼저 볼게요. 자본금부터 보면은, 자본금은
자, 주주가 불입한 자본에서 자본금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하는데 쉽게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형광펜을 쳐놓으세요. 자본금은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 자, 그래서 내가 이 주식에 여기 써있는 금액 금 5 뭐예요? 1000원정인가요? 이거 숫자가 좀 다르죠. 이게 그냥 천자가 아니라 이게 뭐 위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뭐 수표나 이런 데 써 있는 숫자는 조금 달라요. 자, 근데 이렇게 5,000원이라 써 있어요. 그럼 액면 금액이 5,000원인데 이거를 내가 1만 주를 발행을 했다. 그럼 만 곱하기 5,000, 5천만 원어치가 바로 내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근데 좀 비싸게 발행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주식 자본잉여금으로 전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숫자만 안다면, 액면 금액을 알고 발행 주식수를 안다면 삼성전자든 무슨 회사든 다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그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배당과 관련돼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주 자본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행을 할 때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었죠. 액면 금액은 그냥 그대로예요. 이렇게 차변에 뭐 당좌예금, 대변의 자본금,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무슨 돈으로 받았다, 그렇죠? 근데 액면 금액이 발행 금액보다 커요. 할인 발행이 되겠죠. 싸게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이 되게 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할증 발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자본금은 항상 똑같습니다. 액면 금액이 같을 경우에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증자와 감자, 자본금과 관련해서 변동이 있는 것들이 이 증자와 감자예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 대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여기 표시해 두세요. 유상증자. 실질적으로 자본 자체가,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 자체가 늘어나요. 자, 그런 거. 자, 그리고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거나 주주들에게 신주를 무상으로 교부해서 무상증자인데요. 얘는 자본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본은 변함이 없어. 그냥 자본이 이만큼 있다? 그럼 그 안에서 그냥 용도 변경 정도를 한 거예요. 자, 가족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메모장 한번 켜볼까? 자, 가족이 있어. 가족의 재산이 10만 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빠 한 3만 원, 엄마 돈이 좀 많아. 4만 원. 그리고 나는 좀 많아. 4, 5, 7. 동생이 2만 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뭔가 용도를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돈을 좀 달라 했어. 우리 좀 균등하게 삽시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가족의 이 총량이 변했나요? 안 변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형식적 증자, 무상증자의 개념이에요. 그 안에서만 숫자를 바꾼 거. 자, 그런데 우리 가족의 어떤 규모를 확대를 하고 싶어. 우리 가족의 재산 좀 키워보자 해가지고 얘를 늘렸어. 한 5 정도 늘리고.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어디 로또 맞았어요. 이게 8이 됐어. 어때요? 자,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실제로도 여기 전체적인 자본도 늘어났죠? 자, 그런 거. 이 가족을 이게 자본이라 한다면 뭐 여기가 자본금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엄마는 뭐 자본, 잉여금 뭐 이런 식으로 다 봤을 때 자본금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본이 증가한 유상증자의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사업 규모를 줄여야 돼. 그리고 결손금 보전, 마이너스가 났는데 마이너스를 메꿔야 돼. 그러면 자본에서 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자, 먼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가지고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 있는 주식을 사서 그거를 그냥 불태워버려. 말 그대로. 그러면 자본금, 왜?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죠.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면 자본금이 줄어들겠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본금이 감소되는 유상감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자본을 감소시켰다. 감자. 자, 그런데 결손금 보전을 위해서 액면 금액을 또는 주식수를 줄여요.
자, 이렇게 액면금액이나 주식수를 줄이게 되면은 당연히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 이렇게 곱해야 자본금이 되는데 둘 중 하나 줄어드니까 둘 다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 감자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주주라 생각해봐. 내가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에 10만원짜리야. 10만원짜리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주총회 딱 뭐 연락이 오더니 하나당 5만원으로 반타작 해버리겠대. 자, 그런 경우에는 액면 금액을 줄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무상 감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주들이 승인을 하겠죠. 우리 회사 좀 힘드니까 마이너스 메꿔야 되니까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 하게 되겠죠. 주주총회를 통해서. 자, 그럼 표를 보면은 확실히 이해가 돼요. 자,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는 당연히 여기는 증자는 다 증가를 해요. 그런데 자본의 총액, 아까 우리 가족 얘기했죠. 가족의 전체 돈이 늘어나냐? 그 진짜 늘어나. 그러면은 실질적. 자본은 그냥 가족의 돈은 변함이 없어. 그냥 10으로 통일이고 그냥 요 사이에서 용도 변경만 했다. 그런 경우에는 형식적인 무상증자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둘 다 자본이에요. 차변대변이 둘 다 자본이 오는 경우에는 이게 형식적 증자가 되고, 그냥 여기가 뭔가 자산이 증가를 하고 여기도 자본도 증가를 해서 주발초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들이 바로 실질적인 유상증자가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감자는 반대죠. 보세요.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보통주 500주를 한 주당 4,000원 현금으로 매입해서 소각했다. 자, 5,000원짜리를 한 주당 4,000원에 샀대요. 일단 싸게 샀죠. 우리 주식을 다시 사긴 했는데 이 다음에 없애버렸어. 그럼 자본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000원씩 이득은 보긴 했어. 그걸 감자차익이라고 하죠. 감자차익. 자, 이렇게 하고 형식적 감자, 무상감자는 미처리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주당 액면 금액을 보통 주식 300주를 4,000으로 변경했대. 그러니까 금액을 줄인 거죠. 액면 금액을 줄였으니까 자, 여기에 1,000원씩 300주니까 30만원의 자본금이 감소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건 우리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아직 그거를 뭐 해결을 못했어. 미처분 잉여금이랑 반대 개념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줄이고 그 돈으로 미처리 결손금을 메꿔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자본의 변동은 없죠. 둘 다 자본의 구성 요소니까. 이해되셨죠? 자, 얘는 뭐예요? 이익잉여금에 있는 애고 얘는 자본금에 있는 애죠. 둘 다 자본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자본잉여금이에요. 아까도 근데 계속 나오긴 했어요. 증자감자 하면서 자본금이 새로 자본금이 생겨나면서 거기에 할증 발행을 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겨나고요. 이런 것들이 자본잉여금이죠. 근데 아까도 감자차익 나왔죠? 감자차익 여기 이렇게 감자를 하는데 거기서 플러스가 났어요. 사업 규모 줄이려고 감자했는데 좀 주식을 싸게 사서 태워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감자차익. 또 자주처익,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취득 원가보다 커요. 그러니까 내 주식을 내가 샀어. 그럴 수도 있잖아. 회사가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돼. 그럼 어떻게 우리 회사 주식을 나도 사야지 해가지고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올랐어. 그래서 고점에서 처분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깁니다. 자, 이게 뭐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얘는 자본 잉여금이다. 플러스 잉여. 알겠죠? 자, 자본 조정은 보통 마이너스 차감 항목들이 많아요. 자, 차감 항목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감자 차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가산되는 항목들도 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 청약 증거금 등 이 자본에서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넣어 놓은 건데 대부분 여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것들 딱 하고 자기 주식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이게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이걸 봐야겠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우리 매도 가능 증권 이거를 평가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갔네? 기분은 좋죠. 근데 이게 수익으로 넣기엔 애매해. 그래서 자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실현 손익이에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기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실현이 되지 않았어. 좀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 주식이 오르긴 했는데 기분은 좋지만 또는 떨어져서 기분이 나쁘지만 실현되진 않았어. 이런 것들을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KIFRS에서는 이름이 바뀌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익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엄청 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이 5가지였죠. 이제 마지막 제일 재밌는 친구가 남았어요.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이 친구는 요 안에도 되게 나눠지는데요. 이익잉여금 돈을 번 거잖아요. 회사가 돈을 벌고 잉여, 그러니까 자본잉여랑은 달라요. 자본에 막 조정하다가 플러스 발생한 게 아니라 진짜 기업이 손익거래를 통해서 획득된 이익입니다. 이익잉여금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배당을 할까 뭘 할까 고민을 해서 이제 돈을 쓸 수가 있겠죠. 뭐 분배를 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손익거래 뭔가 잉여가 엄청나게 난 적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본 적 있어요? 뭐 로또? 그런 적 별로 없죠. 근데 매년 한 번씩은 돌아와요. 설날에 세뱃돈 받잖아. 그러면 내가 그 1년 중에 제일 만져볼 수 있는 큰 돈을 이렇게 만지게 돼요. 친척들이 많은 집들은 이제 돌면서 사실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죠. 돈 받으려고.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뭐 장난이고 인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세배를 하는 거. 자, 그런데 세뱃돈을 예를 들어보자. 자, 이익잉여금처럼 세뱃돈이 생겼어. 자, 세뱃돈이 생겼는데 여러분 세뱃돈을 온전히 여러분이 써본 적이 있어요? 아니죠.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스르륵 나오죠. 엄마 손. 자, 빨리 줘. 일단 내가 주머니 받고 기분 좋았는데 이제 엄마가 다 손을 내밀죠. 왜 내밀어요? 다 너 대학 갈 때 쓰이는 거야. 일단 올려놔. 그렇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법정 적립금이에요. 법으로 나라에서 적립하라고 정해놨어. 이거 엄마랑 똑같죠. 엄마 뭐라 그래요? 다 너 20살 때까지만 돼. 20살 때까지만 내고 너 대학 갈 돈만 모으면 그때부터 너가 다 써.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얘도 똑같아요. 나라에서 야, 너 돈 벌었어? 오케이. 일단 적립해. 빨리 가지고 와. 아니, 뭐 나라에서 걷어가는 건 아니지만 은행에 넣어놔야 돼요. 이익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 너가 이익을 내기 위한 준비야. 마치 너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돈이야. 이런 거예요. 자본의 반이 될 때까지. 뭐 엄마도 그러잖아요. 너 20살 될 때까지만 모아. 그러니까 얘도 자본의 반이 될 때까지 모으면 돼.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얼만큼 금전 배당액, 즉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당할 때 10분의 1만큼씩은 떼가지고 계속 이익준비금에 넣어야 돼요. 언제까지? 자본의 2분의 1 될 때까지. 자, 요거 이 법정 적립금입니다. 자, 세뱃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엄마가 떼갔어. 근데 착한 애들은 뭘 해요? 그렇게 엄마가 떼갔는데도 남은 돈이 있네. 이거를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은행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은행으로 가죠. 뭡니까? 임의 적립금입니다. 임의로 적립을 해요. 자, 근데 또 여기에도 성향이 달라요. 이 임의 적립금 내가 모아둬야지. 그런데 그 모아두는 목표가 조금 사람마다 달라. 봐봐. 적극적 적립금이 있어. 적극적인 애들은 자, 이제 나는 사업을 한번 확장시켜보자. 관개토 대왕이야. 이렇게. 자, 사업 확장 목적으로 이익 중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게 됩니다. 자, 근데 또 뭐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채무 관계 때문에 너무 시달렸어. 이제 독립 좀 해보자. 채무를 거액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이제 사내에 유보하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 적립금이라 하고요. 또 소극적 적립금은 결손 보전, 마이너스가 난 거 우리 조금 메꿔보자. 그 다음에 배당이 우리가 들쑥날쑥했는데 배당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보자. 이런 것들은 소극적 적립금으로 합니다. 자, 뭐 별도 적립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적립금인데, 자, 이런 것들 소극적 적립금, 적극적 적립금에 뭐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도 이제 돈이 남았어. 은행까지 다 갔다 왔는데 돈이 남았네? 그럼 이제 뭘 해요?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뭐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사는 분들도 있고, 자 근데 그 결정을 회사에서는 3개월 이내에 내려야 돼. 결산을 12월 31일에 했다. 그럼 3월 31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서 하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는 근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 처분을 못했어요 라고 써놓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그거 뭐 작년부터 너무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 뭐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익잉여금을 봤어요. 자 자본 재밌죠? 기업도 똑같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놨어요. 상법에 의해서 정해놨습니다. 법정 적립금.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상 처리, 여기는 우리가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고, 특히나 우리는 손익계정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손익계정에서 모아가지고 여기 뭐 비용, 수익해서 나머지만큼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이게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에요. 우리는 그때 할 때는 여기 자본금으로 했었잖아. 근데 당기순이익으로 이것들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내집니다. 자 그럼 미처분이익잉여금 아까 했던 거 이거예요. 여기로 왔어요. 자 여기로 오면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뭐 처분하고 전기 넘어온 거 해가지고 대충 이 손익에서 1,000원까지 넘어왔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여기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남은 게 700이다. 그럼 차기 2월로 넘겨줘요. 그럼 이것만큼이 이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요렇게 와가지고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는 돈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계정보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실습 예제 18 오늘 두 문제 풀고, 자 2학년 6반 친구들은 요거 하고 선생님이 영상 하나 더 올린 거 보고 뒤에 숙제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못한 부분이죠 여기. 자 S 플러스 켜고요. S 플러스 6반 자료 다 올려준 거, 기초 데이터 올려놓은 거 보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1월 1일 사업 확장을 위해서 보통주식 만주, 자 만주를 발행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을 했대요. 자 만주나 발행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자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의 공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본금은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주식수, 그쵸? 자 일단 차변에다가 이렇게 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돈이 들어왔고요. 국민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돈이 들어왔어. 자 얼마가 들어왔냐면 선생님 여기 계산기 켜고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기로 만주 곱하기 액면금액 5,000원이니까 근데 5,500원에 발행했어. 그러니까 좀 비싸게 발행을 한 거네요. 나한테 들어온 돈은 뭐야? 5,500원짜리가 10,000개씩 들어온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 5,500만 원이 됩니다. 자, 5,500만 원을 나는 돈을 받은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쵸? 자본금의 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변 대변이 결정이 되겠죠. 자, 대변에는 자본금이 들었어요. 자본 이렇게 치시면 보통주 자본금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선주는 안 하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자본금 나오면 다 보통주 자본금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액면금액 얼마였어요? 액면금액이 5,000원 곱하기 주식수 몇 개? 1만 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금액은 5,000만 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럼 선생님 여기 빨간색 뜨는데요? 이거 차변 대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죠 당연히. 뭐예요? 대변에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와야 되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남은 500만 원 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서, 자 차변 대변 잘 맞죠? 요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11월 5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1월 5일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자본잉여금 1,000만 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기로 하고 보통주식 2,000주를 발행해서 자, 한 주당 액면금액이 5,000원짜리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이번에는 무상으로 교부를 했대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건 이 앞부분이에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꾼대. 자본잉여금이었던 거 자본금으로 바꾸니까
자, 자본금은 늘어나, 자본잉여금은 줄어들어. 뭐예요? 그냥 자본끼리 왔다 갔다 한 거죠.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이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무상이냐 유상이냐 개념을 실무에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차변에 줄어든 거,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 있죠. 1,000만 원만큼이 줄어들었대. 자, 이게 줄어들었고 차변이니까 줄어든 거죠. 자, 대변에는 자본금이, 보통주 자본금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근데 이 뒤에 말은 뭐냐? 그래서 이거 보통주 자본금이 늘었어. 그럼 자본금이라는 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거는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배가 잘 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00주를 한 주당 액면금에 5,000원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공짜로 나눠준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늘어난 거죠. 왜냐? 자본잉여금이 우리가 돈이 많았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환원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문제 다 풀었고요. 여러분들 2학년 6반 친구들 여기다가 날짜 지우고 11월 달 거를 조회를 하셔서 여기를 체크하세요. 전체 체크하고 인쇄 눌러서 됐죠? 자, 여기 결제란 설정에다가 결제란 등록 3칸으로 해서 학번 이름 날짜 써가지고 확인 누르고, 자, 이 상태로 PDF 바탕화면에다가 학번, 이름, 날짜, 그 다음에 여기 자본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자, 학번, 이름, 날짜, 자본. 자,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해서 PDF로. 자, 2학년 6반 친구들은 제출할 과제가 3개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잘 하시고 우리 등교 수업 때 봅시다. 6반 친구들은 다음 영상 꼭 보세요. 다음 영상 바로 보세요.